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ATC에서 대외지원팀장을 맡고 있고요. 예, RSC를 운영하고 있는 교사 이인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 거죠? 네. 먼저 말씀드릴 게, 제가 지금 독감을 앓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렇게 그, 들으시기에 깔끔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천천히 제가 말하도록 할 거고요. 예, 듣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마지막에 그 질문하는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천천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RSC 2023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매해 이렇게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로 했고요. 올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함께하는 기후행동, 기후행동과 관련된 주제로 RSC를 이제 한번 꾸려보려고 했고요. 예. 먼저 그 RSC에 대한 저희가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홍보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성공했을 때 뭔가 해방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맞아요. 실패하다가 돼가지고 더 기쁨이 컸던 것 같아요. 약간 제 아기가 뭔가 처음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계속 안 됐는데 드디어 되니까 너무 뿌듯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완성된 작품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년 본선 캠프 내용을 가지고 만든 저희 홍보 영상이고요. 뭐 RSC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거에 관련된 걸 간략하게 보여주는 영상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SC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페이지를 저희가 좀 7년 동안에 지금 이 RSC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오시는 분들이 RSC가 뭐의 준말인지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넣어본 페이지고요. RSC는 밑에 적혀있는 대로 로봇 소프트웨어 챌린지의 줄임말이고요. 저희가 2017년부터 2017년 1회 대회 때부터 이제 RSC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뭐 했던 거 이유는 그 로봇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즐겁게 이렇게 체험하면서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RSC라는 걸 기획을 했고요. 올해 이제 7번째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로봇 소프트웨어 챌린지의 줄임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RSC의 뭐 목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예, 프로그래밍을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아이디어를 프로그래밍으로 예, 구현해내는 과정을 해보자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 포함되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팀원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있어서 같이 의사소통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은 예, 사실 무언가를 가르쳐야 될까,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참 알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예,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예, 학생들한테 관심과 의욕을 이렇게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목적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예,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 외에 새로운 이제 기술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RSC를 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그뭐 어떤 분들이 이 RSC를 참여하면 좋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만든 페이지고요. 예. 여기 나온 대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데 마땅하게 없는 것 같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요렇게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예. 실제로 저는 이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많이 이제 와닿았었는데요. 수업 준비를 하고 로봇 뭐 관리도 하고 실제로 수업도 해야 되고 후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으면 처음 시도하는 교사들에게는 아예 시도도 하지 못하고 '에이 이거는 너무 할 게 많아서 난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과정을 쭉 만들었고 그 과정을 쭉 같이 해 보시면서 소위 말해서 맛을 한번 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스스로 수업을 기획하고 관리라고 하는 식으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인공지능까지 뭘 하면 좋을까? 그리고 뭐 가끔 뭐 각 종류의 뭐 선도학교, 연구학교 같은 곳에서 뭘 하면 좋겠지? 뭐 소개해 줄 만한 프로그램이 없을까요?"라고 물어본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제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바로 RSC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RSC는 예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3 주마다 이제 미션이 3 가지가 나갈 겁니다, 예선에. 그 3 가지 미션을 학생들하고 즐겁게 해 보시고 그 산출물을 저희한테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 예선을 진행할 때 이제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용은 좋은데 어렵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서 올해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연수를 15 차시로 만들었고요. 어 한 연수당 5 차시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1과 관련된 연수가 5 차시, 미션 2와 관련된 게 5 차시, 그리고 미션 3와 관련된 게 5 차시 해서 15 차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연수를 들으시고 그 나머지 3주 동안에 그 미션을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으로 하시고 미션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그 15 차시를 직무연수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직무연수로 만들어서 오프라인으로 와서 직강을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직무연수를 신청해 주시고 들어와서 연수를 들어 주시면 예, RSC를 참여도 하시고 그리고 15 차시의 직무연수 예, 그 실적도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직무연수도 같이 포함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각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캠프라고 했는데요. 저희 본선 캠프에 가면 이제 실제로 교사와 학생들이 같이 이제 한 팀이 돼 가지고 예 미션을 또 다양하게 해결을 해 보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인공지능하고 피지컬 컴퓨팅이 이제 융합되어 있는 것들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선, 본선에서 뭐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이 혼합이 된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체험해 보고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 봤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작년이랑 또 크게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이제 RSC를 저희가 2 학기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이렇게 1학기로 이제 당겨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새 학기에 이제 수업을 계획하실 때, 그리고 뭐 동아리반이나 뭐 특성화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하실 때 저희가 그 내용으로 학기가 시작될 때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전반기로 옮겼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6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1월 달 저희가 본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졸업식 이후에 하는 게 돼서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기간도 문제가 있어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여유 있게 1학기에 진행을 하고 1학기 여름방학 때 저희가 본선 캠프를 하는 형태로 해서 일정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오늘 지금 사전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4월 1일이고요. 그리고 4월 14일까지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가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맨 마지막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4월 22일 첫 번째 연수부터 시작해서 5월 13일 두 번째 연수, 6월 3일 세 번째 연수를 듣고 나서 학생들하고 각 미션당 3주 동안의 활동을 하면 6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1, 2, 3번 미션을 다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월에서 6월까지 예선을 진행을 하시고요. 밑에 있는 미션 1, 2, 3번에 대한 이제 내용 제목이 적혀 있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셨던 학급 중에서 저희가 20학급을 선발을 할 거고요. 20학급을 선발을 해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본선 캠프에서 이렇게 모셔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본선 캠프에서는 이제 예선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간 형태의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가 이제 기반으로 된 이제 로봇 교육 활동으로 미션을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예선 관련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될 거고 각 미션은 3주씩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이 단위는요. 뭐 소규모에서는 학교 단위로 들어와도 되고요. 그리고 학급으로 들어오셔도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뭐 영재반, 뭐 그리고 발명교실, 뭐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인원은 몇 명이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인원 조건은 저희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적은 단위로 들어왔던 곳은 4명이었어요. 4명이 한 학급이 돼가지고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강원도나 전라도나 뭐 경기도도 시골 학교들 가면 학생 수가 한 학급당 몇 명,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학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내용을 보시고 예선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이 되시면 사실 인원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본선에 와야 되니까 2명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인원은 몇 명으로 저희가 규정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기침이 중간중간 계속 나올 수도 있어서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좀 물을 마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매달 이렇게 그러니까 4월, 5월, 6월에 미션을 드릴 거고요. 그 미션과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수업을 하면서 나왔던 산출물을 저희한테 이제 미션별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수업 보고서는 뭐냐면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이 미션 1, 2, 3을 하면서 선생님이 느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보고서를 뭐 굉장히 이제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마치 뭐 연구학교 보고서 내듯이 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하시고 나서 무엇을 느끼셨고 해보니까 뭐가 좀 어려웠었고 요런 것들을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틀을 드리긴 하는데 틀이 굉장히 러프하게 돼 있어서 예, 보시면 그냥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걸 자유롭게 써주시면 되게끔 했고요. 작년에 이제 수업 보고서를 보내주셨던 분들의 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늘 이렇게 예시로 나온 자료는 제일 잘하고 복잡하게 해온 데를 가지고 오죠. 모든 분들이 꼭 다 이렇게 해서 내시진 않았었어요. 근데
요렇게 하신 분도 있다. 그래도 제일 잘한 거를 저희가 보여드려야지, 예, 맞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 보고서의 이제 취지는요, 여기 나온 대로 수업 전의 구상, 그리고 이제 수업 후의 성찰을 나타낼 수 있는 간단한 툴로 저희가 구성해 드릴 거고요. 활동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상 및 성찰을 미션별로 작성을 하고요. 그 미션 3개를 모아서 한 개의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즉, 앞에 미션 1, 2, 3 했던 과정들을 간단하게 기록으로 남기셨다가 그거를 그냥 보고서 형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수업 보고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예, 저희 실명을 다 적어놨잖아요. 작년에 이제 최우수 교사로 선정됐던 이제 포이초등학교 이현정 선생님의 보고서고요. 예, 여기 선생님 보면 뭐 프로젝트 배경, 개요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저희가 이런 틀은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전에 수업을 어떻게 계획했었고, 수업 과정이 어땠었고, 수업한 다음에 나의 느낌은 어땠다라는 거 했는데, 여기 이현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 뭐 프로젝트 배경, 개요 정리해 주시고, 사전에 이렇게 뭐 포스터도 만들어 보고, 뭐 했던 과정들을 쭉 펴놓으시고, 활동은 어떤 식으로 뭐 진행을 해봤고, 결과는 어땠고, 뭐 느낀 점은 어땠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나온 대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활동했던 사진들도 이렇게 첨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션 3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셨고요. 네, 이거 뭐, 아이들의 소감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첨부를 해주셨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이거 두 번째는, 예, 작년에 이제 우수교사로 선정됐던, 예, 대구 석천초 황윤아 선생님 이제 보고서고요. 여기 인원 보시면 여기 인원 8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 제한은 따로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보셨던 이현정 선생님하고 틀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틀이나 뭐 양식 이런 건 저희가 따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아이들과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으면 뭐 양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보신 것과 같이 여기는 보면 미션 0이라고 만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미션 1을 하기 전에 사전에 활동했던 내용들을 먼저 이렇게 딱 구성을 하시고, 활동했던 활동 사진, 그리고 뭐 활동한 내용들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미션 1번, 그리고 미션 2번, 3번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학생들 소감, 중간에 활동 사진들을 정리해서 간단한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예, 크게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보고요. 예, 요 내용을 저희들이 바탕으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RSC를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참고하려는 자료를 쓰려고 하는 거니까요. 예,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수업 보고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수업 보고서를 굉장히 부담을 느끼셨는지 미션을 다 하시고 수업 보고서를 이제 안 내셔서 본선에 못 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지 마시고, 예,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예, 예선 이제 3가지 미션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예, 미션이 3가지가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첫 번째 미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2일 날에 저희가 우선 그 직강으로 연수를 5차시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연수가 끝나자마자 첫 번째 미션을 공개를 할 겁니다. 아, 그러면 직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저희가 이렇게 예선 미션 1번에 대한 이제 지금은 이제 한쪽만 나와 있는데 세부 내용들이 뒤에 있거든요. 세부 내용들을 그때 공개를 할 건데 그때 공개를 해드리면서 첫 번째 했던 동영상 강의를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미션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학생들하고 3주 동안 수업을 하시고 결과물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미션 2번, 3번도 같은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예, 올해는 저희가 그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예, 그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용을 해야 될까? 그리고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아이들한테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첫 번째 미션에 이제 인공지능과 우리 사회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를 녹여 넣어서 첫 번째 미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미션은 보시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토의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 예시를 보시면요.
먼저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환경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조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이제 스크래치로 한번 구현을 해봅니다. 예, 구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환경 문제의 해결 방법을 봤을 때 2번에서 했던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이 토의를 해보고요. 그 토의한 결과를 산출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미션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산출물을 보내셔야 돼요. 첫 밑에 이제 제출물을 보시면 나와 있는 대로 최후 산출물 1개, 스토리텔링의 소스 코드 파일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2번을 통해서 나온 스크래치 파일 하나를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3번에 학생들이 이야기하면서 긍정적, 부정적인 내용을 토의를 했잖아요. 그 토의한 내용을 마인드맵 을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해 주시고요. 그 마인드맵으로 표현된 내용을 화면을 capture해서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PPT 같은 데에다가 내용을 구성해서 같이 구글 폼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션 1은 2번에 있는 스크래치 파일 그리고 3번에서 하는 그 마인드맵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미션 2번은요. 액션 에너지업 도시 구출 작전이라고 했는데요. 미션 2번부터 이제 로봇이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미션 2번은 햄스터가 이제 그리퍼를 달고요. 에너지 컵을 가지고 특정 위치로 움직이는 걸 할 건데 그 움직이는 거를 다른 게 아니라 인공지능 몸동작 인식을 이용해 가지고 해보는 거고요. 아까 첫 번째 동영상에서도 첫 번째 저희가 보여줬던 동영상 홍보 동영상에서 보였을 텐데 이렇게 손을 막 움직여가면서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요걸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모으고 모은 에너지를 옮기는 과정을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 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고요. 제가 오늘 감기약이 최선인지 자꾸 말이 막 버벅버벅거립니다. 진행 예시를 한번 보면요. 먼저 게임판을 세팅을 하고요. 게임에 필요한 뭐 프로그램이 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논해 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몸동작 인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요. 모은 에너지가 다 되면 팀별로 그 모은 에너지를 도시로 전달하는 걸 팀별로 이제 시간을 책정하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게임을 실제로 아이들하고 해보고요. 가장 짧은 시간에 해당 미션을 해결하는 팀이 어느 팀인가를 겨뤄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해본 다음에 이제 변형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드렸던 이 미션 말고 여기에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해서 게임을 변형해보고 그 변형된 게임을 해보신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실제로 가장 잘 됐던 소스 코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했던 과정을 찍은 영상을 저희한테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미션 1에서는 스크래치 파일 그리고 마인드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미션 2에서는 스크래치 파일과 그리고 그 스크래치 파일이 구현됐을 때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 다 이렇게 구글 폼을 제시해 드릴 건데요. 구글 폼에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미션 3번은요. 분리수거왕 햄스터 로봇이라고 되어 있고요. 올바른 분리수거를 통해서 자원을 재활용하자라고 했는데 분리배출이 뭐 당연히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요. 분리배출을 로봇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과정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이렇게 종이와 이렇게 병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실제로 진행 예시를 보시면 분리수거할 물건을 생활 주변에서 찾아보고요. 뭐 이번할 때는 사용할 물건을 세 가지를 뭐 해보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종이랑 병도 있고, 뭐 캔도 있고, 뭐 플라스틱도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 각 물건을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학습을 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션 말판 위에서 물건의 지정된 위치로 뭐 운반하는 과정, 그리고 목적지에 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성하게 하고요. 당연히 지금은 안 보여드리는 게 뭐 미리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미리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간이 됐을 때 저희가 미션 맵 이런 거 다 공개를 할 건데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해당 위치로 물건을 이제 그 분리수거하는
이런 내용을 로봇으로 구현하는 내용의 미션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각 반에서 해봤을 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분리수거를 분리 배출을 잘하는 팀을 역시 영상으로 찍으시고 그리고 해당 코드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션 3번까지가 다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 보고서에다가 해당 내용을 다 정리해서 한 번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RSC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지원해 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앞에 동영상에서도 뭐 지원해 드리고 뭐 지원해 드린다고 써놨었는데 먼저 학습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건데요. 예, 그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미션이 1, 2, 3번이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15차식 강의를 저희가 먼저 제공을 해드립니다. 4월 22일, 5월 13일, 6월 3일 이렇게 3회에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각 연수는 이제 5차식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 오전부터 시작해서 5시간은 강의를 할 거고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 1시간 하고 당연히 점심 도시락은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와서 직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3회 모두 다 이렇게 들으시고 90% 이상의 이수를 다 하시면 직무연수 1학점을 이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프라인으로 했던 강의를 저희가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먼 곳에서는 못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필 그날에 이미 일정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제공해 드린 영상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이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사실 오시고 안 오시고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점 이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학생들하고 RS를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요. 사실 오프라인으로 오면 뭐 장점은 뭐 학점 1점, 1학점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자기가 궁금한 걸 해결해서 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긴 하겠지만 뭐 저희가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궁금한 것들을 이제 댓글이나 걸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문의사항들을 저희 사무국이나 이런 곳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도 있으니까 문의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직강으로 오시는 게 좋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 멀리 이렇게 오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제로 학교들마다 가지고 있는 교구들이 전부 다 다를 거고 선도학부나 연구학교 관련해서 이 정보 관련된 것들을 많이 했던 학교들은 아마 교구나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 있을 텐데 저도 올해 학교를 옮겼는데 전에 있던 학교는 모든 게 다 풍족하게 있던 학교였는데 현재 학교를 옮겼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같이 지금 옮긴 학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RSC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미리 미션을 할 때 필요한 교구들을 이렇게 조금 미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잘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 학교에 있는 교구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학교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아이들하고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각 미션마다 필요한 교구들을 정리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선을 다 참여하신 이렇게 선생님들은 3번에 나와 있는 대로 로봇 활용교육 전문교사라는 저희 인증서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저희 협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매번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싶은데 나는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들에 자세를 잘 모른다. 그리고 운영도 참여해보고 싶고 강의가 필요하면 강사로도 참여하고 싶은데 저희도 사실 반대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분들을 불러가지고 운영을 맡기고 어떤 분들을 강사를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SC에 참여할 정도면 그래도 로봇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어느 정도의 소양도 있으시고 관심도 있으시고 아이들을 이제 지도해 본 경험도 있다라고 저게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을 저희 이제 인력풀에 넣어서 그 협회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서 이제 어 그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메일링도 하고 연락도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저희가 인증서를 이렇게 발급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디서 뭐 이렇게 보고서 이런 데 양력을 쓰실 때 한 줄을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요런 것들을 어 로봇 활용 교육 전문 교사라는 인증서를 이렇게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저희가 이제 RSC를 참여했던 지도교사들이 지금 7 회까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단톡방도 없어지고 이제 그 해 행사가 끝났으니까 뭐 다시 와서 저희한테 뭐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신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활동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 오래 했던 분부터 RSC 전문교사 일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모임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요. 뭐 내년엔 다시 2 기가 되고 하겠죠. 그래서 각 기수별로 계속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평가 기준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죠. 예. 평가는 저희가 요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미션이 1 번부터 3 번까지 있으니까 각 미션이 100 점이니까 총 300 점이 되고요. 미션에 대한 내용은 아까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같죠. 수업 중 구사항과 관련된 내용, 수업 후에 성찰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학생들이 보내준 산출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35점, 35점, 30점 해서 각 미션이 100 점에서 총 300 점으로 저희가 채점을 할 거고요.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제 우수팀으로 뽑힌 20개 팀이 본선으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선을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예선에서 이제 본선으로 오시게 되면 먼저 저희가 그 본선 캠프를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그 이제 특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본선이 저희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선은 사실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정말 세밀하게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자는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직접 가서 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저희가 다 어쨌든 다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 녹여서 교육 활동으로 만들고요. 그 만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먼저 사전 교육도 저희가 시켜 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피지 컴퓨팅 교육을 저희가 실제로 해 드리고 예 밖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션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그 미션들을 해 보면서 뭔가 배우고 느끼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그 특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활동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로봇 활용 교육 전문 교사라 인증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RSC 지도교사 일기라는 곳에 소속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해 드리는 게 이제 두 번째 특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선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작년에는 본선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어 본선이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본선 내용을 잠깐만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이제 본선 내용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요런 재밌는 본선을 하러 오시려면 예선을 꼭 해야 되고 예선을 하시려면 참가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가 신청을 해 주시고 예선에 잘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본선에 오셔서 저희들하고 재밌게 본선 캠프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선에는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요. 먼저 그 제 체험 활동 다양하게 재밌는 걸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애들이 처음 보는 애들이니까 쭈뼛쭈뼛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어색함을 없앨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흥미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교육 활동들과 관련된 미션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런 미션을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한 팀이 돼 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학습도 하고요.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이제 동기부여도 갖는 이제 기회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최우수교사, 우수교사를 선정하고 최우수팀, 우수팀을 선정을 하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캠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1등, 2등을 뽑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 즐겁게 체험하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다음에 또 이런 걸 해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고 돌아가게끔 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대결보다는 즐겁게 체험하고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캠프를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미션을 하기 전에 미션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박광 교수님이 직접 이제 강의를 다 해주십니다. 실제로 이제 3일 동안 아이들이 해야 되는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교육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미션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지구 구하기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3단계 미션을 이렇게 미션 1, 2, 3으로 분석 미션을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때 미션 1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햄스터가 먼저 그 위험물질이 있는 환경 오염에 와서 위험물질이 있는 곳에 먼저 찾아가는 거였어요. 찾아가는데 갈림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갈림길을 가는데 갈림길을 잘 통과해서 이제 가게 하는데 그때 무엇을 이용하냐?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인공지능 카메라를 이용해서 가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오염물질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것들을 첫 번째 미션을 줬었고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거 내가 그렇게 답변하는 거. 왜냐하면 이거 갈릴길이라서 그냥 아까처럼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학생들 막 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갈림길을 햄스터를 가지고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이동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그걸 실제로 구현해내는 과정을 미션 1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 미션 2 같은 경우는 이제 햄스터가 위험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여기에 환경 오염의 원인은 무엇이고 얘를 제거하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미션 2는 로봇은 등장하지 않고 스토리텔링으로 인공지능 그 블록을 코딩 블록을 이용해 가지고 그 환경 오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해 보는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만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대본을 만들고 대본 만든 거를 예, 요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현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요 장면의 영상을 날려먹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상이 없고 얘는 눌러도 안 나와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 스크래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을 했고요. 미션 3번은 이제 어 목적지에도 도착했고요.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았으니까 실제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걸 로봇으로 표현해 봤는데 여기는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오염 현장을 제거하는 거를 표현하라고 해서 미션판을 저희가 백지를 줬어요. 백지 안에도 실제로 그리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카메라와 마커 인식을 이용해 가지고 미션 해결하는 과정을 쓰고요. 거기에 로봇이 저렇게 그리퍼를 쓰고 집게를 이용해 가지고 컵을 옮기는 과정으로 미션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구현해 봐라 라는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미션판을 꾸미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얀 종이를 주고 하얀 종이에다가 미션을 이렇게 미션 해결하기 위해서 미션판을 어떻게 꾸미면 될 건지에서 뭐 이렇게 표현해 보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 한 곳은 이제 미션이 끝났으니까 실제로 이제 발표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미션을 하는 과정에서 2박 3일 동안 정말 학생들이 몰입해서 열심히 했었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성공을 하니까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성공.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끝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든 1, 2, 3을 다 해결한 후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발표를 합니다. 예, 발표를 하고 뒤에 보면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하고 계시죠. 예, 심사를 하고 저희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질의응답도 하고요. 예, 그리고 하는 과정들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른 팀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희가 심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했던 과정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영상도 보고요. 단체 사진도 찍고 최우수팀, 우수팀이 된 팀도 이렇게 따로 단체 사진을 같이 찍고 저희가 작년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지금 소리가 잘 들리세요? 네. 갑자기 혼자 떠들었나 싶어가지고요. 네. 그리고요. 예. 이렇게 본선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최우수팀, 그러니까 최우수팀, 우수팀을 이렇게 선정을 할 건데요. 그러면 최우수팀으로 시상이 되시면 여기 지도교사 한 분하고 학생 두 명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저희가 이렇게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최우수팀, 우수팀의 지도교사가 최우수교사, 우수교사가 되시는 건데요. 최우수교사, 우수교사는 해외 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건데요. 아, 사실 저희가 뭐 그 전까지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같이 데려갔었어요. 같이 데려갔더니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포상이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짐을 드리는 게 되더라고요. 가서도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저희가 한번 그 2019년도에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아이들 데리고 갔더니 멀리 가서 낯선 곳에 가니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그때 박광 교수님이 본인이 아이들을 못 테니까 선생님들이 나가서 하루만 쉬라고 하고 그래서 예, 아이들을 저희가 막 맡아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해외로 선생님들 모시고 하는 이유가 새로운 것들도 보고 좀 리프레시도 하시고 그 보셨던 걸 가지고 와서 다시 재미난 것들을 기획하고 참여하고 하라는 자극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서 인솔교사가 돼서 힘든 일만 겪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해외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부터는 학생들은 안 데려가고 지도교사만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걸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역시 저희가 해외 프로그램을 할 건데 최우수 우수교사만 나가실 거고요. 학생들은 이제 안 나갈 거고요. 저희가 그 올해 그 갔다 온 다음에 어떤 내용들 그 이제 해외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요거는 저희가 해외 프로그램 갔다 온 다음에 만들었던 스케치 영상이어서 그냥 예, 영상 내용만 있고 뭐 내용이 없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멈추고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냐면요. 저희가 지금 일본이랑 지금 2018년부터 같이 이렇게 같이 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 삿포로에 있는 이제 그 선생님과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확히 말하면 그 선생님과 그 선생님 단체와 같이 지금 저희가 교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내용은 저희가 1월 27일 날 이제 일본에 출국을 했는데 1월 28일 날에 일본에 있는 선생님 20분하고 예, 저희 갔던 이제 운영팀 그리고 우수교사 최우수 선생님까지 해서 약 한 30명의 선생님이 같이 모여서 합동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각 국가에서 어떤 내용의 정보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RSC 때 했던 프로그램들을 여기 나왔던 선생님들한테 간단하게 교육을 하고 하는 활동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이 선생님은 이날 여기 오시려고 1200km를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해가지고 오셨다고 했고 본인이 학교에서 했던 이 수업 사례를 이렇게 공유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최우수 교사로 선정됐던 이제 이현정 선생님이 RSC 때 학생들 지도했던 지도 사례를 지금 발표해 주고 계세요. 네, 요즘 선생님들한테 RSC 때 이제 사용했던 그런 기능들과 관련된 미션을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다음 날에 저희가 일본에 있는 현지 학교에 방문해 가지고 현지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작년에 우수교사로 선정됐던 황유라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 날 이제 다른 학교도 이동을 했었고요. 예,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일본 현지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저희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네, 저기도 코로나로 아이들이 못 와가지고 저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교실이 한 군데 있어서 그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인들끼리 갔으니까요. 저희가 관광도 하루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맥주 공장도 갔었고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곳에 정말 엄청 추웠는데 이렇게 관광도 갔었고요. 하루를요. 흰수염 폭포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5박 6일 동안 교류 활동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이제 교류 활동을 할 건데요. 올해는 이제 지금 몇 년째 계속 이 삿포로 지역만 갔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일본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저희가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좋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정보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이제 일본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류 활동도 하고 학교도 방문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개인 자격, 사실 일본을 뭐 관광으로 가려면 관광은 갈 수가 있는데 저희는 개인 자격으로 갈 수 없는 곳들을 갈 거고요. 거기서 이제 교사로서 다양한 좀 자극을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네, 제가 잘 준비할게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참가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 저희가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포스터에도 나갔었는데 ebssoftware.kr/rsc라고 하는 저희 페이지가 있고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뭐 참가 신청하는 방법, 공지사항, 그리고 미션과 관련된 미션 안내, 제출물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이 행사와 관련돼 있는 모든 내용들 여기다 저희가 다 공지를 할 거고요. 예, 여기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고 했던 그 영상 강의도 여기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강의 편집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면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잠깐 그래서 해당 사이트를 한 번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처음 화면에 이렇게 뜰 거고요. 저기 지금 제일 왼쪽에 보면 참가 신청 스캔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참가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폼을 클릭하시면 참가 신청서가 뜨고요. 여기 참가 신청에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참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연수를 들으실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직무연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4월 22일, 5월 13일, 6월 3일 이렇게 3회 됐고 장소가 저희 협회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곳이고요. 위치가 파주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북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방에서 오시기가 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요. 뭐 제가 나중에 왜 하필 여기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이 직무연수가 선정되는데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장소 같은 곳이 저희가 처음엔 서울로 잡으려고 했는데 협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 장소를 잡으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작년에 그 이제 할로윈 때 있었던 그 참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장소를 선정할 때 내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았었는데, 외부 기관들은 그런 서류들을 다 떼내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장소를 지금 저희 협회에 갖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와서 들으시면 좋은데, 못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하셔도, 그 예선을 진행하는 데는 이제 무방하실 겁니다. 어쨌든 직무연수를 신청하실 분들은 해당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대회 소개에 들어가시면 저희 포스터를 이렇게 해놨고요.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참가 안내 및 공지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기 홈페이지 가입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대회를 참가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 이제 다른 건 안 올렸는데 이제 추후에 다음에 올려볼게 첫 번째 연수와 관련된 내용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미션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세부 내용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내용들 보시면 되고 지금은 강의 보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여기 강의 보기에 저희가 이제 촬영한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오셔서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끔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나 이런 것들을 가끔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드려야 되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릴 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궁금하신 거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팅으로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크 켜시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나가시고 저 혼자 있는 거 아니죠?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설명을 엄청 잘했나 봅니다. 아무도 질문이 없으신 거 보니까. 질문 드려도 저희 될까요? 네네. 네. 누구시죠? 오지은 먼저, 선생님이신가요? 그래. 저 먼저 여쭤볼 게 있는데, 예. 신청서 보니까 네. 4학년에서 6학년 학급 단위로 신청한다고 써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관리하게 되는 발명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몇 명이 속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어려울까요? 신청이? 아, 중학생이 있어요? 네, 대부분 초6이고 중학교 예. 1학년이 한 4~5명 속해 있다고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한 그룹이거든요. 아, 그래서 수업하면서 이걸 같이 진행해볼까 하는데 안 되는지 하시는 궁금합니다.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본선에 오시게 되면, 본선 때는 네, 네네. 초등학생만 데리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산출물 제출하는 것도 네, 초등학생은요. 초등학생들이 한 것 중에 잘하는 걸로 제출해 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 심사를 하다 네네. 보니까, 그 네네. 중학생이 껴버리면 소위 말해서 이게 페어한 상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업하는 거는 같이 하시되 예, 네네. 결과물을 보내주시는 거는 초등학생이 만든 것 중에서 예, 제일 잘 된 것들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어, 서정만 선생님 예, 예. 말씀하신 예,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아, 예, 예. 저기 그 신청 그 네, 양쪽에 보니까 학생 이제 수 쓰게 돼 있던데 네, 저도 이게 이제 처음이라서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지는 하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저 지금 생각에는 이제 저희 반 학생들 전체 다 참여하는 걸로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학생 수가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 것 같아서 그냥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냥 저희 반 학생 수 다 입력해도 되는지. 예, 예, 그러면 됩니다. 아, 예, 그 반 아이들 대상으로 하실 거면 예. 예, 반 아이들로 다 넣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예, 아까 그 미션 2번에 보니까 예, 그 게임판이 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게임판이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게임판이 종이로 된 거고 저희가 다 보내드려요. 아, 그거는 보내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예. 거기 미션에 이제 그 산출물 올리는 게 보니까 그게 이제 기록이 가장 빠른 걸로 해서 그렇게 네. 올리면 되는 건가요? 스크래치 그러니까 파일. 예, 가장 기록이 이제 반에서 아이들하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예, 기록이 좋았던 친구를 영상으로 담으시면 되고 예. 그 스크래치 친구가 파일이죠. 했던 예, 스크래치 파일, 소스 파일을 아, 저희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네, 게 네, 네. 있는데, 그 햄스터 S가 네. 없고 햄스터만 있어서 교구 대여를 신청할까 하는데, 예, 예. 이게 배송은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예, 미션 교구 시작하기 전에 대여. 저희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그 미션 시작하기 아, 네. 전에 예,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가 미션 다 끝난 다음에 보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네네. 미션 2번이라 그러면 미션 2번 시작하기 전에 예, 학교로 도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배송해 드릴 거예요. 아, 네. 네네. 혹시 죄송한데 미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네, 미션은 아까 잘 못 들어서. 4월 아, 22일부터 시작이 될 거고 그게 아, 네네. 이제 제출해야 되는 게 5월 13일에 두 번째 미션을 시작하니까 5월 13일 되기 아, 전까지 보내시면 되고 저희가 아, 미션 1번 나갈 때 언제까지 미션을 하셔야 되고 제출은 언제까지입니다라는 게 공지에 같이 나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날짜가 아, 4월 22일, 5월 13일, 6월 3일이기 때문에 예. 첫 번째 미션은 5월 13일 전까지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미션은 6월 3일 전까지 하시면 되고 세 번째 미션은 아, 6월 말 전까지 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처음 미션 시작할 때 4월 20일 전에 교구 배송이 완료되는 거죠? 미션 1번은 교구가 필요 없으니까 아, 그래요? 네. 예, 미션 1번은 교구가 필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션 음, 2번 하기 전에 네, 저희가 이제 아, 교구를 도착할 수 있게끔 보내드릴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그 직무 연수를 와서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김포 정도면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분들은 제가 위치를 몰라서 여기 학교 이름이 없어서 예. 멀리 있는 학교도 오셔서 들으시려면 들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죄송해서 그러죠. 네. 그러면 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예. 그 저희 홈페이지에 남기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거든요. 네. 연구원님 지금 계시나요? 연구원님 나가셨죠, 이제?
아, 네. 아직 계십니다. 네, 여기 사무국 전화번호 여기 지금 찍어 놨잖아요. 예, 보시면 031-949-9023이라고 네. 네, 여기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예. 그러면 예, 더 궁금한 거는 추후에 예, 문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요. 오늘 사전 설명회는 이걸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저희 사전 설명회 영상도 저희가 이제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참여를 하고 싶은데 뭐 일정이 안 돼서 와서 설명회를 못 보신 분들은 예, 나중에 그 영상 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예, 주변에 열심히 하려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널리 널리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꼭 예선 본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